남자 상당히 많이 개입합니다. 제가 볼 때 엄마들 나름대로의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이 있어요. 남자에 대한 상처. 아빠네. 아빠일 수도 있고 아빠 전에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전에 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남자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러나 물어보지 못했고 해결받지 못했던 어떤 그 미안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한 신념 같은 거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던지죠. 그냥 이렇게 콩나물 같은 거 다듬다가 와, 툭툭 던지시는구나, 툭툭. 김씨 안 돼. 또 방을 또 한번 훔쳐. 스무스하다. 그러다 이렇게 막 탁 쳐다가 장남도 안 돼. 경상도 안 돼. 뭐 전라도 안 돼. 충청도 안 돼. 사업하는 남자 안 돼. 너 그리고 너 관상은 과학인 거 알지? 인중 좁은 남자 안 돼. 누구 만나야 돼?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많이 듣다 보면은 이 프로파일링에 굉장히 익숙해. 아빠. 네. 특히 익숙한 프로파일링들을 보통 이제 이야기 해요. 아빠도 너무 슬퍼. 뭔가 엄마들의 미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딸들에게 굉장히 많이 투사하면서 이렇게 딸들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이제 기대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입하고 스트레스 많이 주죠. 근데 여기서는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반대로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연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딸들이 엄마의 연애를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딸도요? 왜? 내가 오늘 정말 그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어떻게? 엄마가 여성성을 가진 사람이다. 성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딸들이 많이 있죠. 엄마는 그냥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충분히 있거든요. 자녀들이 미성년일 때는 얘기가 또 다르죠. 네. 예, 그때는 이제 가족의 결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은 제외. 자, 딸이 성인 이후의 케이스예요. 뭐 좋은 걸 보려고 만날 거야? 만나 뭐해? 뭐 잘해줘? 딱 바리케이트를 딱 치는 거예요, 딸들이 막.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최근에 이제 연애를 하고 계시거든요. 공개 연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적응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쵸. 처음에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막 애교도 그렇고 저 무슨 모습이지? 너무 어색하고. 좀 제가 생각해봐도 약간 아이 됐어. 아이. 누군가 우리 엄마가 막 머리 쓰다듬고 막 이런 거 뽀뽀하고 자기가 막 볼 꼬집고 막 으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을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는 어색하죠. 엄마가 연애하신다고 하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자동 발사되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경계선은 없는 거 뭐 있을까요? 딸들의 취향. 예, 취향이죠. 보통 이제 딸들은 이제 좀 모던한 거, 좀 세련된 거, 약간 북유럽풍 이런 거 이제 하고 싶죠. 근데 엄마들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엄마들은 그냥 꽃이야. 그래서 막 접시도 꽃, 베개도 꽃, 뭐 다 꽃, 다 꽃이에요. 맞아. 그럼 엄마, 나는 꽃은 좀 별론데, 야, 빨래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 이불이 보풀이 안 난다고. 하여튼 써. 좋다니까. 써.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꽃밭에서 일어나가지고 꽃밭에서 밥을 먹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지만 이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제 그 길 꽃밭을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 아주 일상적인 거죠. 우리가 물론 딸들을 사랑하니까 잘 챙겨주죠. 하지만 분명히 좀 다른 건 뭐냐면 가이드처럼 챙겨줘야 돼요. 가이드.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가이드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시인데 알아서들 식사하시고 쇼핑하신 다음에 5시 반에 여기서 다시 깃발 들고 있을 테니 오십시오 하면서 5시간의 자유를 딱 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뭘 하든지 터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창조주로서 제작자로서 어떤 오점도 없이 이런 식으로 어떤 조물주나 이렇게 디자이너처럼 딸의 인생에 개입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침범을 딸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침범이 아주 따뜻한 사랑의 얼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엄마들의 의도는 사랑이죠. 예, 사랑이 넘쳐서 그렇고, 그리고 딸들이 한 40대 정도가 되면 엄마 나이 정도 되는 예를 들어 60, 70 정도의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를 딸들이 또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또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참아줘야지 엄마, 그것이 엄마의 인생을 인정하는, 엄마의 노고를 내가 인정한다는 이제 그런 애티튜드 같은 거기 때문에 또 함부로 이제 얘기할 수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정의 경계선이 모호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아빠랑만 싸우면 자기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애기도 아직 3살이고 어려서 얘 치닥거리하기도 힘들고 자기 인생 자체도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잠도 부족하고. 근데 안 들어주면 못된 딸 같은데 들어주려니 정서도 딸리고 체력도 딸리고 뭐 어쩔 줄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결혼 전에서부터 경계선이 계속 모호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 얘기는 다 내 딸한테만 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은 한번 자기 마음에 경종을 울리셔야 돼요. 딸들은 상담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엄마들이 있다면 딸들이 이제 이것을 전복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수동적으로 엄마가 전화 오는 시간에 전화를 받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 타임에 전화를 받아야 되죠. 그 내 타임에 전화를 받게 되면 엄마가 그 사이에 진정이 좀 돼요. 네, 진정이 되고 또 엄마가 그 사이에 또 바쁜 일이 생겨. 엄마 왜? 아우, 야, 아까 정말 아주 내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야, 근데 엄마 지금 어디 가야 되거든? 내가 나중에 아주 그냥, 아우, 속 터져. 끊어! 이렇게 끊어버려. 예,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벌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 내가 요즘에 좀 애기도 어리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엄마 힘든 거에서 문자로 남겨놔. 내가 또 전화할 수 있을 때 좀 전화할게. 이렇게 해서 약간 그거를 살짝 전복시키면서 주도권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시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은 케이스. 근데 이게 참 엄마들의 또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엄마들의 그 말의 필터링을 통해서 이 아빠가 되게 그렇지 않은데 되게 나쁘게 규정될 수 있어요. 엄마하고는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좋은 아빠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냥 엄마는 너무나 쉽게 불쌍한 사람이 이제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하고 이제 연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융합을 형성하기도 하니까 약간 정서적으로 샴 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진짜로 돼요. 그 다음에 엄마가 딸들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딸은 나와 같을 것이다. 얘는 말 안 해도 알아.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희 애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젠 저랑 놀아주지 않는데 예전에 저랑 놀아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극장 같은 데 가면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막 농구공 같은 거 이제 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3,000원어치 넣어가지고 막 둘이 하는데 공을 넣어서 받고 하는데 공이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저희 애한테 우와 대박 야 지금 우리 완전 한마음 한뜻이야 그지? 그랬더니 저희 애가 저를 딱 보더니 두 마음 한뜻이겠지. 근데 그때 잠깐 약간 띵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두 마음 한뜻이지.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나는 그동안 한 마음 한뜻이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필터링해서 없이 해서 썼을까?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을 쉽게 생각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마음 아니고요. 두 마음. 뜻은 때때로 같을 수 있으나 두 마음이라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엄마들이 많이 하는 생각들은 내 딸은 정말 내가 잘 안다는 전제예요. 나는 너를 너보다 더 잘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친척 애기 돌잔치가 있어. 근데 이제 이 딸이 가려고 했는데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진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PT를 해야 돼.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 돌잔치에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기에는 정말로 약간 내 컨디션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엄마에게 안 간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죠.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내가 봉투는 좀 했거든?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일단 엄마랑 아빠랑 갔다 와. 그럼 엄마가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좋은데 왜? 막상 가려니까 속이 애리지. 그러니까 작년에 재성이한테 갔으면 얼마나 좋아. 왜 재성이한테 갈 길을 안 가고 너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고 막상 보면은 너도 기분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 기분이 안 좋지 않아. 나는 정말 너무 축하하고 싶어. 축하해. 야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야. 저 멘트 꼭 있어. 저 멘트 꼭 내가 있어. 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갑자기 엄마가 아우 머리 아파. 아우 나 울렁거리는 것 같은데? 또 아우 나도 가지 말까 봐. 아우 짜증나. 아빠는 이제 옷도 다 입었고 막 나가려고 했는데 불쌍해. 이러다가 딸 편 들으면 엄마가 와 엄마 편을 들으면 딸이 와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가만히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강아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빠가 이제 막 뇌를 풀 가동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토가 나면은 그러니까 나는 산에 가는 것이 나은가? 집에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이셔츠는 입고 계시는데 바지는 팬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아 이렇게 되면은 바지만 입으면 되고 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바지만 벗고 있는 상태. 아 그 상태군요. 네, 아빠한테 너무 무서운 거야. 이렇게 시달리던 딸들이 어느 날인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탈출을 시도하죠.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얘기해요. 엄마, 하지 마. 우리 집에 반찬 가져오지 마. 화장실 청소 락스 뿌려놓지 마. 내가 할게. 엄마가 야, 온 김에 뿌리고 확 하면 되지. 아니, 온 김에 뿌리지 말라고. 나 지금 씻고 잘 거라고. 이렇게 딸들이 저항을 하면 엄마들이 딸들의 이 첫 번째 탈출 시도를 무력화시키는데 어떻게 무력시키냐면은 허위합의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엄마들이 무력시키게 됩니다. 허위합의 효과라는 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믿고 착각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야, 지금 집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너를 붙잡고 물어봐. 아 그게 허위합의 효과였구나. 엄마가 잘하나 잘못하나 네가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허위합의 효과예요. 많이 들어본 거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첫 번째 탈출 시도를 완벽하게 막아내죠. 그러면 딸들은 다시 거기서 탁 주저앉게 돼요. 엄마와 이렇게 좀 자기가 닮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실 때 있으세요? 저는 진짜 엄마랑 많이 비슷하고. 오.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무용학원을 처음 가서 대학까지 전공을 하게 됐는데 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엄마를 막 너무 이렇게 막 반항하고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엄마 말이 진짜 곧 법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래서 엄마는 현모양처 나도 나중에 크면 현모양처가 돼야지 막 이래서 저는 진짜 지금까지도 약간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된장찌개 끓여놓는 게 저의 어떤 기쁨?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막 부엌에서 뭘 한다고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러면 되게 싫어요 그게. 내 영역인데 내 공간인데 뭐 우리 이런 거좀 남편은 이런 여성상을 원했는데 저는 저희 엄마랑 네. 정말 달라요. 어? 같은 점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는 이제 예전에 꿈이 여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일사불란하게 딱딱딱 움직이고 칼같이 딱딱딱 정리하고. 근데 저는 약간 여유로운 걸 좋아해요.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 집이 조금 더러워도 지금 나는 책을 읽어야 되면 저는 책을 읽는 창밖을 보고. 네, 그러니까 엄마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럼 지금 성격 아버님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아빠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여기 또 반대네. 어떻게 엄마라는 이 인격체에서 내가 키워졌지? 내가 나왔지? 이런 의문이 요새는 좀 들어요. 맞아요. 그 딸들이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공유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케이스지만 엄마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딸들을 아바타하는 시도들을 이제 하기도 해요. 어떻게 아바타 시키냐면 너의 꿈은 나의 꿈. 반대로 말하면 나의 꿈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길 바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꿈이 변호사가 되는 거였는데 엄마가 여자가 변호사가 되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여자는 선생이 최고다. 초등학교 선생이 최고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엄마가 원하는 과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막 너무 막 애리고 막 마음 아프고, 그래서 물론 지금 직업도 좋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제 꿈을 이제 못 이룬 거에 대한 좀 그게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답답한 게 있으니까 뭔가를 좀 터트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지 여행 있죠. 뭐 아프리카랄지만 이제 오지 여행을 이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그 여행을 가겠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내 아바타를 이 반경 이 다른 국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로스쿨을 보내줄게. 아 진짜. 그러니까 로스쿨 가. 아프리카 가지 말고. 그때 딱 그 딸이 내가 아바타구나. 이 느낌이 그때 딱 들면서 엄마 나는 로스쿨을 영원히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아프리카로 갈 거야. 그래서 1년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바타를 멈췄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 취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내가 먹는 방식으로 먹기를 권유하는 아주 일상에서 묘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엄마랑 함흥냉면을 먹으러 가면 30년 동안 마음이 힘든데 이유는 자기는 냉면에 절대로 식초를 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함흥냉면이란 자고로 겨자와 식초의 비율이 맛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반드시 식초와 겨자를 일정 비율로 넣어 먹어야만 하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함흥냉면집에 가는 이유요 목적이니 너의 혀는 맛을 모르는구나. 이 비루한 혀여. 장금이야 뭐야. 냉면을 먹을 때 화가 불냉면이 아닌데 불냉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진짜.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의도 자체는 딸이 안전하게 원한 거죠. 엄마가 경험했던 세상은 엄마의 경험치에서 그냥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가질 수도 없었죠. 엄마의 시대에는. 그래서 내 딸만큼은 내가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무사히 잘 안착하고 최고의 맛의 냉면을 먹고 최고의 변호사가 되지 않고 초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이제 바라면서 가장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원에 딸을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